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수입니다.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성남시 인구가 벌써 92만 명, 이제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날로 성장해가는 그런 첨단 도시가 바로 성남시인데요. 성남시를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경기도의원이 있다고 해서 오늘 캠핑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로 문승호 경기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멋지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 출신 우리 동네 청년이장 도의원 문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이장이요? 네, 그렇게 붙였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 성남에는 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데 이제 도의원이 돼서 다른 도시에 있으신 그 이장 제도를 두고 있는 도의원님들을 만나니까 저보고 이장 출신이냐고 그래갖고. 왜요? 본인들 지역구에는 이장님이 실제로 있으니까 저보고 이장 이력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엔 이장은 없다. 근데 이제 친근하게 우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런 별명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의원님이 캠핑장에 앉았으니까 네. 마음이 좀 좋은데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캠핑 많이 다니십니까? 예, 저도 취미로 캠핑 다니고요. 아내하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다녀볼 생각으로 부럽습니다.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야,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콩을 선물 받으셨다고 이때 원고에 써 있어요. 땅콩? 왜 땅콩을 선물 받았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하늘로부터 온 축복. 네, 아이가 생겼고요. 와. 지금 이제 14주 안에 배 안에서 이제 무럭무럭 크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찍었더니 딱 진짜 땅콩 모양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콩이라고 지었는데 네. 지금은 아마 그 크기가 많이 커서 땅콩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가 됐을 겁니다. 저는 우리 작가가 땅콩이라고 써있지 이상하다. 아들을 낳은 거를 땅콩을 낳았다고 그러나. 그 태명이 예, 땅콩인 태명이 거예요? 땅콩입니다. 그렇구나.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출산까지? 내년 3월이 예정이어서요. 예. 이제 조금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고 하고 있고 이제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좀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선거운동할 때 이게 공약이었다면서요? 네,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애는 있냐 이런. 애는 어딨어? 네, 뭐 골목 이렇게 어르신들 막 앉아 있었거든요. 더우니까. 애는 있냐? 네, 그러면은 당선시켜주면 나을게요. 그래서 다른 공약은 모르겠지만 이 공약은 지금 확실히 잘 지켜가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약 지키셨네요. 네, 그렇죠. 당선시켜주면 낳겠다. 애 낳겠다.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약은. 네. 개인적으로 보니까는 아버님께 손주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다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되게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벌써 10년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이제 영향도 사실은 이 도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 받았고 첫 번째는 이 도의원 됐다는 소식을 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주 생겼다 그러면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죠. 네, 가장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전 아버지가 아직 고령이신데 그러세요? 두 가지 소식 중에 하나도 못 전해드렸어요. 도의원 말고 장같은 분. 그래도 이렇게 아나운서로서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동네 새가 안 나와요, TV에.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현장에서 성남에서 뭐 정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셨어요? 영향을 좀 받으셨다길래.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진첩을 찾아보니까 7살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92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성남에 오셨었어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후보였고 뭐 당에선 총재라고 부를 때였는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꽃목걸이를 걸어드린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우스갯소리로 제 정치의 입문은 7살 때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지역사회 성남시 내에서는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이제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하고 진짜 삼촌 조카처럼 이제 지냈었고요. 지금도 물론 그런 사이고 국회의원들과도 그렇고 뭐 선거 때마다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시민단체 이런 활동들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봐왔던 게 정치가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비교적 좀 가깝게 느껴졌던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활동하다 보니까 네. 그 다른 직업을 갖고 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네. 일단,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어떤 참여라든지 또 어떤 내가 봉사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했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에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쪽 길을 좀 걸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던 네.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업체에 미리 나가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콜센터에서 네. 이제 그 해지를 이렇게 방어하는 네네네. 그 팀에서 이제 일하다가 업무 과다, 스트레스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노동과 관련된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노동인권 강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한테 본인들의 권리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기초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러 다녔고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얼마 전에 영화화된 그렇죠.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두나 그 배우가 주연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저의 이제 도의원 되기 전까지의 어떤 제 삶의 방향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분 발언이나 뭐 도정질이나 이럴 때도 노동인권 교육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배경이 그 다음 소위 네네.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2번이나 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저 그거 보고서 되게 재밌지만 그렇죠. 되게 어렵고 예, 무겁고. 와, 이 청소년 인권이 이렇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구나. 아직도 제가 배두나 씨 대사가 생각이 나요. 그래요? 네, 누가 하나 책임지는 게 없구나. 그 대사를 제가 보고서 좀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그런 활동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게 됐고요. 그게 지금까지 저도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영화 보고 나서 저도 아나운서님처럼 감동도 많이 받았고 아직 현실에서 부딪혀야 되는 한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네네. 제가 이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를 두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제 저기 할 때 다음 소위 좀 봐라. 아니면 우리 상임위하고 예. 경기도교육청에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함께 보는 그런 네. 자리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성사는 안 됐어요. 봐야 되는데 이거. 근데 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필요한 우리나라의 최근에 나온 가장 뜨거운 독립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청소년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크게 노동인권이잖아요. 네네. 노동인권을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나라가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아직은 노동인권이 많이 좀 취약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공교육안에서 교육하고 있는 수업 실수 자체가 턱없이 좀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자체가 뭔가 노동교육, 뭐 정치교육 이런 건 무슨 사상교육 아니냐 이렇게 맞아요, 접근하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근데 지극히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그 이후에 일자리를 얻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계약에 의한 거고,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좀 경외시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정 질의할 때도 교육과 함께 이런 것들 좀 더 실수를 늘리고 아이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네. 교육청에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노동교육을 접근하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제 하나는 그냥 내 권리를 챙겨야 된다. 법이 이렇고 뭐 사대보험이 어떻고 근로계약서가 어떻고 뭐 최저임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의 직업들을 존중하는 생각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전통상 무슨 몸을 쓰는 것이거나 좀 뭐 더러운 일을 하거나 그럼 하찮은 일이다. 그런 인식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 그 직업과 그분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이런 법이나 이런 것들, 권리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직업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호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런 게 또 풀어가는 게 또 정치의 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권교육 하실 때랑 또 정치권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네. 경기도에서 내가 이렇게 법도 바꾸고 제도도 좀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바뀌어지던가요? 아니면 이것도 참 벽이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저는
도의원이 되면 되게 뭔가 많이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올바른 말을,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것도 되게 상호적이긴 한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제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다 동의해 줄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각자 뭐 생각과 이런 것들 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예. 그 과정들이 이게 한 명이 이야기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네. 막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정치인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고 이게 이제 저변에서 시민들도 원하고 또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그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정치인들 그거에 또 관련된 법도 좀 바꾸고 맞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좀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없으면은 뭐 여야 간의 정쟁이 없겠죠. 맞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는 동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엄청나게 또 약간 심할 것 같은데. 예, 뭐 아시다시피 많은 갈등들이 저희 안에 있고요. 예. 또 저희 상임위로 보면 상임위도 이제 동수거든요. 물론 상임위도 예, 그렇죠. 작년에 우리 안타깝게 민주당 의원님께서 한 분이 이제 그 세상을 하시면서 예. 지금 한 명이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상임위는 대부분 동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하나의 어떤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일례로 작년에 이제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여야가 있긴 하지만 만나면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어디 뭐 무슨 여행도 가야 되고 또 무슨 수업도 뭐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되게 끈끈해져요. 이렇게 여야가. 근데 딱 어떤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좀 되게 마음이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웃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랬던 사이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서로 부딪혔을 때 막 나가버리시고 뭐 우리는 이제 막 감정 상하고 이러면서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소통을 해야만 하는 거고 어떻게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도민들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물꼬를 트고 대화의 창구를 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되게 소중한 것 같고 그게 결국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아닐까 이렇게 정치 초년생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정치가 사라진 사회는 이제는 끝난 사회라고 봐야죠. 정치가 있어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합의도 봐야 된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인데 네. 그래서 보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에요. 네네. 상임위로 살짝 들어오면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거 교육 쪽 많이 있잖아요. 요즘 네, 이슈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어떤 걸 가장 관심 있어 하십니까?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네. 우리 학교 안에서 음식물 처리 비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연간 작년에는 118억을 썼더라고요. 그 전에 85억을 썼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과 그리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 이거 한번 줄여보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푸드뱅크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나 이제 사회복지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과 학교에 남는 잔식,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음식을 잔식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 잔식을 지역사회와 함께 연동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첫 번째는 딱 우리 학교에서 버려야 되는 잔반 처리 비용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버려지지 않으니까 환경 보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지관으로 가서 어르신들이나 복지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가니까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이번 본회의 때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 관련된 경기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안인데 이것이 이제 통과되면 조금 더 우리 경기도 내에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하고 네. 이렇게 연기할 수 있도록 그것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도 밥 먹을 때 네. 무작정 막 푸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잔식이 네네. 이렇게 된다. 물론 딱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잔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남는 음식도 줄일 것 같고 적당히 풀 것 같고 이런 교육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우선은 그런 게 다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이 방송에 나갈 때는 꼭 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리기를 뉴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언론 기사 보니까는 뭐 구령대를 없애자 뭐 이런 제안도 하시던데요? 구령대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 차려왔다. 구령대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예. 저희 이제 작년 행감 때 구령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일제시대의 잔재, 일본 문화의 잔재다. 왜냐하면 구령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령자가 있고 그 구령에 맞춰서 어떤 일사불란한 행동들을 하는 곳으로 만든 거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 보니까 한 80% 이상이 구령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교육적 차원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군대 문화죠? 네, 군대 문화고. 네네. 그게 이제 학교에서 요즘 구령대 잘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회도 없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구령대가 아시다시피 이제 높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통 1m에서 한 4m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높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령대를 요즘에 이제 좀 일부 학교에서는 바꿔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문화복합 공간이거나 어린이 놀이터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우선은 그런 역사적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 이걸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들이 노후된 학교들을 좀 그렇게 아예 그냥 전면 그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은 이제 함께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까지 함께 건드리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하긴 했었죠. 저도 구령대를 보면 좀 뭐랄까 위압적이다고 할까요?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그런 좀 들어요. 학교 건물 자체가 네. 참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학교 건물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교도소거든요. 그렇죠. 너무 틀에 박힌.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빨리 저 임태희 교육관님한테 가셔가지고 이것도 빨리 구령대 다 없애자고. 이거 막 공무원 발송해야 됩니다. 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저기 의원님이 이제 앞으로 한 3년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기가 네. 임기 끝나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학교 구령대가 거의 한 80%는 없어지기를 알겠습니다.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이게 광역위원님들, 지방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역구로 넘어가 보시죠. 살아가는 성남시 지역구 어디죠? 성남시 수정구는 2개의 도의원 지역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동이 참 많습니다. 열거해보면 단대동, 신흥 1, 2, 3동, 고등동, 신촌동, 시흥동, 그다음에 수진 1, 2동 9개 동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예.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골목도 좁고요. 어둡고 좀 더럽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들의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아까 9개 동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대여섯 군데는 다 지금 재개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다 보면 지역 원래 이제 옆에 있는 살던 주민들과의 이제 마찰이 좀 있잖아요. 뭐 공사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설명회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예를 들어 그게 LH면 LH, 민간이면 민간 이 영역과의 같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 요구 사항들을 좀 해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하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이제 가장 저희 지역 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 중에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여기가 이제 그 서울공항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뜨고 내리는 그 전용기가 네네. 거기가 바로 저희 성남에 있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피해가 되게 많거든요. 우선은 뭐 고도 제한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자연 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제 교육행정위원으로서 보니까 이 세 개 동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동이 예전에 개발되기 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댈 수 있었는데 고등동이 이제 인구 되게 많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애들은 저쪽 신촌동에 있는 아이들은 강남으로 가고 이쪽 시흥동에 있는 애들은 저쪽 판교로 판교 쪽으로 가고, 가고. 예, 또 이쪽 고등동에 있는 애들은 야탑으로 오고 이렇게 이제 좀 분산돼 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가 좀 멀리 있고 거기 부지도 있거든요, 중학교 부지. 다만 이제 학생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서 지금 그 설립 인가는 못 받았지만 이제 이것들을 주민들과 좀 이야기해보고 교육청과도 이야기를 해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중학교를 좀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한 고민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세계동에 있는 학생들은 좀 멀리 가는군요. 예. 근데 이게 또 30분 거리면 네. 공식 통합 거리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통학 거리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버스로 30분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또 다른 애들은 집 앞에 있는 중학교로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은 얼마나. 또 버스까지 타고. 늦잠 자야 되는데. 네, 그거 좀 불합리하다. 어떻게 뭐 저기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뭐 지금 물론 학교가 뚝딱 지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예, 그 우선은 교육청하고는 조금 얘기를 했고요. 예, 우리 주민들하고 좀 먼저 한번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네네네. 우리 성남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이제 담당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육청의 의지, 그다음에 주민들, 예를 들어 이제 거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네네.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좀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또 계속 커가는 도시니까 이제 아까 92만 명이라고 했는데 곧 있으면 100만이 넘어가겠네요. 좀 빠졌어요. 이게 이제 막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요? 네,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숫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좀 빠지는 형상들이 있고요. 또 워낙 땅값들이나 이제 집값들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좀 나가는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오히려 좀 줄었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개발이 좀 완료되고 성남시에서 좀 더 노력하면 또 유입이 되면 100만도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 인문학. 어떤 정책 철학이나 내 인생에 어떤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래봬도 이제 교회 집사거든요. 집사님이세요? 네, 교회. 실제로 저희 장인 장모님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쩐지 뭔가 이제 교육과 이게 풍겨 이게. 기타도 치고. 네. 근데 뭐 이제 정치인이 돼서는 도의원이 돼서는 교회를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예.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데 병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 필요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마태복음? 당황스럽네요.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제 병든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결국에는 이제 소외받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던 건데 요즘에도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역할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수의 목소리,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되게 크게 들리는데 작은 목소리,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결국엔 정치인이고 그렇게 철학을 가져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의 명함을 받았더니 그분 거기에 쓰여있던 문구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 정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인문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좌우명이랄까요? 아니면 가치관? 네네. 네, 그거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나는 활동하겠다. 이퀄 예수처럼 살겠다. 닮아가겠다. 너무 크게 갔다. 그러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인생이 어찌 보면 넓게 보면은 정치거든요. 그랬을 수 있죠. 정치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뭐 자유를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나, 그게 바로 맞습니다. 정치인의 영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깔끔했나요? 아까 너무 버벅거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맞을 거예요. 마태복음 할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경기도의 청년이장, 성남시를 넘어서 경기도에서 이장처럼 열심히 곳곳에서 활동해 주길 바라고요. 캠핑 토크 괜찮았습니까? 좋네요. 예.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하게, 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령대 다 없애시고 한 번 더 나오시면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성남시를 넘어 경기도의 청년 이장, 오늘 문승호 의원님과 멋진 대화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캠프와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